자, 오늘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두산 퓨얼셀인데요. 두산 퓨얼셀이 퓨얼셀이라는 건 연료 전지, 퓨얼이라는 연료죠. 셀, 전지란 뜻입니다.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원서로 공부할 때 한글 과목은 이제 세포 생물학이었는데 옆에 후배가 보니까 셀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셀은 세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셀은 또 어떤 뜻이 있느냐? 전지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에서는 또 셀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2차 전지 셀 기업을 한다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같은 이제 그런 2차 전지의 셀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셀이 어떤 뜻이 있느냐? CELL 말하는 건데 SELL 말고 CELL에 또 어떤 뜻이 있느냐? 이동통신에서 할 때 또 그 셀 모듈러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죠. 두산 퓨얼셀 연료전지 기업인데 한수원과 더불어서 그 장기 유지 보수 계약. 이거 장기 유지 보수만 하는데도 740억 엄청나죠. 그래서 전년 매출은 23.65%. 이게 큰 어떤 호재입니다. 호재가 일부 반영됐을 것입니다. 근데 두산 퓨얼셀이 주가는 안 좋아요. 이게 1년 그러니까 29일 종가 기준에서 1년 동안 어떻게 했냐? 40% 떨어졌어요. 아이고. 11월 저점은 더 떨어졌죠. 예. 두산 퓨얼셀이 이제 올해 YTD를 봐도 13% 떨어졌어요. 참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건 왜 좋냐? 실적을 보시겠습니다. 작년 4분기까지 올라갔다가 점점점 매출, 실적에서 제일 중요한 매출이거든요. 매출이 고만고만해요.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실적이 안 좋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의 멘트가 하겠습니다. 3년 연속 외형이 역성장했다. 작년 하반기 프로젝트 매출 인식이 올해로 2월 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은 안 좋았는데 올해로 2월 됐으니까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되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외형과 이익이 모두 감소했고 신규 수주 역시 목표치 대비 부진했다. 하지만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5%, 영업이익은 826% 증가한 151억을 갖다 전망한다. 그래서 올해는 턴어라운드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무엇이냐?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큰 호재는 무엇이냐? 주가가 계속 바닥을 모른 채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귀로만 들으시면 돼요. 얼핏 들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매출이에요, 매출. 예. 그러면 이 신한투자증권의 전망으로는 턴어라운드 한다. 올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5%, 영업이익은 826%뛸 것이다. 예, 실제로 그랬죠. 그럼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뛴다는 거 얘기는 두산 퓨얼셀의 주가도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오늘 금요일 날 공시도 있기 때문에 이날 주가가 좀 뛰긴 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두산 퓨얼셀이 신한투자증권 전망으로 올해 턴어라운드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져온 종목은 덕산 네오록스인데 이수환 덕산 네오록스, 이준호 덕산 네오록스의 창업주죠. 덕산 그룹이 이미 덕산 네오록스, 덕산 테코피아 몇 개 기업이 있어요. 이 덕산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호 덕산 그룹의 창업주가 차남인 이수환 차남에게 무려 400억 원에 대한 증여를 했어요. 덕산 네오록스 지분을 증여했죠. 증여를 하면 발표 전후 2개월의 주가 평균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우리가 증여 수준 공시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향후 2개월 동안 주가는 크게 반등할 만한 호재는 없겠지만 2개월이 지나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어차피 증여를 할 텐데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아들한테 증여를 할 텐데 이 아들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세 누가 내냐? 아들이 내요. 주식이 늘어난 재산이 늘어난 이제 아들이 내는데 이왕 증여세를 낼 바에는 주가가 횡보할 시점에 골라서 증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 수준 공시를 추정을 하는데 예상외로 주가가 올라갈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경우도 생기냐면 증여 수준 공시를 철회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2개월 동안 이제 철회하지 않는다고 보면은 덕산 네오록스 주가는 올라간다고 보고 그 주가를 볼까요? 덕산의 주가가 안 좋아요. 이제 6개월 주가를 보면은 마이너스 10%, 11% 떨어졌어요. 요기대보다는 좀 올라갔지만 안 좋죠. 예. 많은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덕산 네오록스 주가는 안 좋았어요. 실적을 볼까요? 예, 실적이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덕산 네오록스가 이준호 창업주가 이수환 둘째 아들 줬는데 2달 뒤면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덕산그룹은 이제 올레드, 디스플레이스 올레드에 관련된 그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올레드가 주로 어디 쓰냐? 스마트폰에도 쓰죠.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 아이패드. 아이패드의 출하량을 갖다가 전망하는데 키움증권이 리서치센터에서 전망한 것입니다. 16년도 쭉 올라가지 21년, 26년도 올라갔는데 작년에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성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했냐? 덕산 네오록스 관련된 아이패드 올레드를 갖다 채택하는데 올레드 비중이 10%는 안 되지만 처음으로 채택한다 올해. 그러면 이제 덕산 네오록스의 매출이 늘어난다. 이런 건 시장 컨센서스에 다 반영되면서 우리가 어떤 센트라고 얘기하죠. 시장에 대한 정서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덕산 네오록스가 주가가 저점을 기었는데 이때가 있다가 내려왔죠. 이러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 올레드가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채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레드가 채택된다는 얘기는 뭐 스마트폰에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은 이미 채택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몇 가지 공시가 더 있습니다. 교보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이 하나마이크론에 1,156을 매도를 했어요. 7.8에서 0.94%로 지분을 확 줄였는데 콜옵션을 갖다 행사 이후 블록들을 매도를 한 거예요. 블록들을 매도를 했어요. 예, 이미 끝났어요. 그다음에 코페르니 글로벌 인베스터가 현대백화점의 지분을 100억을 늘려가지고 5.37%, 6.38%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 코페르니 글로벌 인베스터는 현대백화점에서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도 동시에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피델리티는 선진이라는 기업에서 10.2억을 매도를 해서 지분을 줄였습니다. STX 중공업이 선박 엔진 공급을 갖다가 중국 기업이죠. 시아만에다가 그 100억을 갖다 체결했는데 22년 매출 대비 5.7%가 작지 않은 기업이고 적지 않은 게 분량이고 STX 중공업은 이제 그 현대중공업 그룹은 자체적으로 이제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 STX 중공업 외에 또 이제 그 HSD 엔진이 있습니다. HSD 엔진은 이제 하나오션 인수를 했죠. 하나오션 인수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삼성중공업이나 다른 데서는 STS중공업의 엔진을 쓰긴다는 말입니다. 근데 STS중공업이 삼성중공업 외에도 중국에도 매출을 올렸다. 우리나라 고초선언 몇 번 말씀드렸죠. LNG선의 대항 발주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LNG선에 대한 큰 모멘텀 중에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한국카본이나 그 LNG 내장을 만든 한국카본 있고 제가 동성 화인텍 있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엔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SS중공업도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유로가 삼성전자 종합기술을 상대로 슈퍼컴 증설 계약을 맺었다. 와, 슈퍼컴 500억입니다. 24년 매출에서 차지한 비율은 57%, 엄청납니다. 이런 공시가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매출이 발생했다. 매출이 57%니까 엄청나. 오늘 아마 점프하겠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유로라는 기업이 잘 안 알려진 기업인데 슈퍼컴에 관련된 기업이구나. 이 테마주로 얘기하는데 실체가 없는 테마주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는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삼성이 갖다 계약을 맺었어요.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000억 정도 시총입니다. 유로는. 텔코에는 24년도 유지보수 계약을 SK텔레콤 맺었는데 120억 원. 23년도 매출에 차지한 비율은 30%. 아, 역시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 텔코예요. 예,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OCI 홀딩스가 400억 자사 취득 결정을 내렸다. 최근에 이제 한미사이언스가 주총에서 그 모녀가 패소하고 장난감 하나가 승소했죠. 이것은 단기적으로 OCI 홀딩스의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OCI 그룹은 이제 한미사이언스의 지분을 투자해서 그 한미의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주총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OCI 홀딩스에는 이제 한미에다가 지분을 투자를 넣을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OCI 홀딩스에게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